이번 시간에는 입금 및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입금이란 순자산 증가하는 수익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법인세법에. 그러면 이 순자산이라는 건 뭔가? 이 순자산이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하죠.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 순자산은 BS로 보면요. 이 자산이 있고요. 부채가 있고요. 자본이 있는데요. 바로 순자산이라고 하면 자산에서 부채 뺀 여기를 얘기합니다. 순자산 증가하는 수익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것이 증가하려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이게 동일하다면 부채가 감소해야 하죠. 따라서 순자산은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 뺀 거죠. 따라서 순자산이 증가한다? 이 얘기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다. 부채가 감소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다 입금으로 봐서 과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첫 번째는요. 자본의 납입입니다. 자본의 납입. 이건 무슨 얘기냐? 우선은 자본의 납입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을 납입했다. 현금 100억, 자본금 100억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이 회계 처리해 보듯이 현금 100억이 순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자산이 증가하죠. 따라서 이것은 입금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본의 납입을 입금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과세하는 겁니까?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팔아먹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기 위한 이거 써보고 얘기할게요. 씨앗. 우리는 이 삼성전자의 열매, 갤럭시 팔아먹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갤럭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장치가 필요합니다. 기계장치가 필요하죠. 이것을 바로 씨앗의 개념인데요. 이 기계장치를 사기 위해서 주주들이 100억을 납입했습니다. 100억짜리 기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서 그 기계장치에서 열매, 갤럭시가 나온 것에 대해서 팔아서 과세를 하는 건데요. 이 기계장치 자체를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과세를 한다 그러면 20%라면 세율이 20억이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장치 자체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자본의 납입에 위해서는 기계장치를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지 씨앗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입법 취지를 갖고 이 자본의 납입에 대해서는 입금의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이 입법 취지를 좀 이해를 하시고요. 따라서 자본 거래에 대해서는 그 입금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예외가 있죠. 두 번은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는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그러면 X19년에 재산세 납부할게요. 그러면 현금 나가죠? 현금 100억. 비용.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했겠죠. 이렇게. 그러면 송금입니다. 송금. 재산세는 자체는 송금이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X20년 올해 들어서 경정 청구. 이게 지방세법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원래 100억을 납부할 것이 아닌데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100억 받고요. 본세. 그 다음에 잡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겠죠. 잡수익 100억. 다음. 이 환급에 대해서는 가상금이라는 거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 가상금. 보상, 그리고 이 가상금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현금 10억. 이것도 잡수익으로 회계 처리해보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것을 환급, 가상금이라고 합니다.
니네 말이야 현금 100억 납부하지 말아야 될 걸 납부했어. 이자 성격입니다. 환급 가산금은 이자 성격이죠. 그래서 보상 성격으로 10억을 국가에서 가산금 쪽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자산 증가설 입금입니까? 입금이죠. 왜냐하면 순자산이 증가했죠. 현금이 증가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10%를 만약에 이걸 입금으로 봐서 10%를 과세한다 그러면 1억만큼 10%에 10억에 10%면 1억이지. 1억만큼은 보상 효과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 보상 효과가 줄어들이는 거 아니냐. 야, 이것은 국가에서 보상 성격으로 준 건데 여기에 과세를 하게 되면 보상 효과가 줄어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이러한 환급 가산금 같은 거는 입금 불산이 항목으로 법인세법에서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환급 가산금 이런 거 환급 가산금 등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조세 정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인데요. 결론은 입금이란 순자산 증가하는 수익인데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동그라미 1입니다.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입금 불산이 항목입니다. 를 제외하고 이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게 법인세법 입금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입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입금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입금이란 순자산 증가하는 수익이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배운 것 한번 되돌려보면 이 회계가 있고요. 우리 회계학이 있고요. 이 세법이 있는데요. 회계학은 수익에서 비용 빼서 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우리 세법은요? 세법은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뺀 금액을 각상소득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상소득만 계산을 하면 여기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빼면 바로 과세표준이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 계산하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이 각상소득을 구하는 것이 이 세법에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각사소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야, 입금을 다 썸하고 송금을 다 썸해서 여기서 이렇게 빼라. 이렇게 각삼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직접법이라고 그러죠. 직접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빼서 각삼수를 구하는 방법. 이걸 직접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좀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계에서 벌써 수익과 비용, 이익을 다 계산해 놨죠. 따라서 요거를 조정해서 그 각삼수를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수익과 입금의 개념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따라서 야, 수익에서 봐봐. 수익이 100인데 입금 항목이 110이야. 그러면 100에서 110을 되려면 입금 산입 10만 하면 100 더하기 10은 110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입금이 100이면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죠. 수익이 100이고 입금이 100. 그죠? 다음에 수익이 100인데 입금이 90이야. 그러면 입금 불산입하면 그러면 100에서 10을 빼면 90이 되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수익이고요. 여기가 입금이면 입금 산입은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요거 입금 산입 요거. 여기 입금 산입 그죠? 입금 산입 여기 아니죠? 입금 산입은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 입금 산입. 수익으로는 안 잡았는데 입금인 거 요거가 입금 산입입니다. 요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은 바로 여기를 얘기하죠. 여기 입금 불산입 그죠? 수익으로 잡았는데 입금이 아닌 거. 그래 입금 불산입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용인데요.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
이렇게 계산해서 송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가산 항목,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항목이 뭡니까? 입금사니까 송금불산입이죠. 그죠? 입금사니까 송금불산입을 더하고 이거를 각 당기순이익에서 더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차감 항목, 입금불사니까 송금살입, 입금불사니까 송금살입. 당기순이익에서 이러한 입금불사니까 송금살입을 빼서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서 각사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바로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인세법 서식상 실무상은 이 간접법을 채택하고 있죠. 따라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간접법에 따라서 각사함수를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해서 가산할 거 가산하고 뺄 거 빼서 각사함수를 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금, 지금의 입금의 개념, 쭉 입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입금이란 입금 산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입금 항목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입금 항목에 대해서. 그죠? 입금 산입, 이 세무조정으로서의 입금 산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입금의 개념의 입금 항목. 우리 법인세법은요. 입금을 마치 직접법으로 구하도록 서술해놨습니다. 입금이란 순자산 증가하는 수익을 말한다 하고 입금에 예시적으로 매출액부터 쭉 열거해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이 입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입금 항목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이 입금 항목에 대해서 1번 매출액. 삼성전자에서 가장 순자산이 증가하는 수익의 첫 번째가 뭡니까? 갤럭시 매출이죠. 갤럭시 파는 거죠. 따라서 매출액이 입금 항목의 첫 번째 꼭지로 법인세법에서 열거해놨습니다. 당연하죠. 두 번째는 자산의 양도금액. 이렇게 쭉쭉쭉쭉쭉 열거해놨습니다. 맨 마지막에 근데 허무한 말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렇게 써있죠. 기타 수익으로서 기속대효과랑 기타 등등 이렇게 써있죠. 아, 그렇구나. 지금 입금 항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앞으로 매출액, 양도금액 쭉쭉쭉쭉 기타, 맨 마지막 기타 등등. 역시 이것은 예시에 불과하다. 예시. 이 앞으로 입금 항목에서 배울 건데 수익 항목에서 배울 건데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요. 입금이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아까 입금의 정의를 벌써 해놨죠. 따라서 그런 건 다 입금이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또 왜 이렇게 배우냐? 이것은 예시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입금 항목 예시적인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상 입금은 순자산을 증가하는 거래인 발생. 이거 의제 입금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외가 요거는 배운 거고요. 따라서 지금 앞으로 배우는 것은 입금, 예시적으로 열거한 입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항목 쭉 예시적으로 열거했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평가이익, 채무의 면제, 송금에 환입된 금액, 이익 처분에 송금을 계산한 적립금액 등등등. 이게 앞으로 계속 배울 겁니다. 이제 예시적으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1꼭지. 아까 입금 항목에서 이 첫 번째는 매출액이죠. 그죠? 법인세법, 삼성전자 첫 번째 순자산 증가하는 것은 바로 매출액이죠. 따라서 일반 매출액을 1꼭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용어의 정의를 하면요. 우리 회계학에서는요, 이것을 매출액이라고 하죠.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이것을 수익금액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단단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학, 매출액, 세법에서는 수익금액. 당연히 세법 수익금액, 회계상 매출액은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금액을 뺀 순매출액을 얘기하죠. 이건 회계학에서 잘 배웠죠. 이것을 한다.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요. 매출액이 예시적으로 입금 항목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 자산의 양도금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바로 자산의 양도금액인데요. 이것은 이런 거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토지 장부 금액이 10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계에서는요, 이것을 200억에 양도했다. 200억에 양도했다. 150억이라고 할까요? 150억에 양도했다. 그럼 한번 회계 처리 해보겠습니다. 회계 처리 현금 150억. 그 다음에 토지 장부 금액 날리고 100억.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IS는 어떻게 계산되죠? 영업의 수익으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이렇게 계산하겠죠? 회계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세법에서는요, 그런데 회계학에서는요, 이렇게 토지 양도 금액을 따로, 그 다음에 그 장부 금액을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계산하죠. 이것을 바로 회계 처리상 순액법이라고 합니다. 순액법 회계 처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근데 세법은요, 단순 무식합니다. 무슨 소리야 임마, 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야? 세법상 회계 처리는요, 야, 돈 들어왔잖아 150억. 그러면 이것은 입금이지. 150억. 바로 이것이 자산의 양도 금액입니다. 이것이 양도 금액. 그죠? 그리고 야, 토지 이거 장부 토지 있었던 거 자산 날라갔잖아. 토지 100억. 그다음에 이것은 송금, 순자산이 감소한 거죠. 나중에 순자산 감소할 때 이 순자산 감소 양도 당시의 장부 금액이 송금 항목으로 열거놨습니다. 따라서 이거 이렇게 해놨으면 단순 무식하죠. 그런데 이렇게 총액, 돈 들어온 거는 입금, 토지 자산 나간 거는 송금, 이것을 바로 총액법이라고 합니다. 총액법 회계 처리. 법인세법의 기본 원리는 총액법 회계 처리를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각사함수 당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150에서 송금 빼니까 50이죠. 순액으로. 이게 일치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법상, 법인세법상. 그런데 법인세법의 기본 원칙은 총액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산의 양도 금액은 입금 항목으로 열거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액법. 그런데 여기서 한번 참고적으로요, 우리 회계학에서는 무조건 순액법으로 처리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봐보세요. 회계학에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이죠. 이 매출액과 매출원가에 대해서는요, 총액법으로 처리합니다. 회계학에서도. 그쵸? 총 양도금액 얼마야? 그 당시에 장부금액 얼마, 그때의 원가 얼마, 이렇게. 그죠? 왜? 그런데 이 유형자산 같은 것은 다 순액법으로 처리하죠. 왜 이렇게 처리합니까? 왜? 회계학에서도 총액법 처리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은. 이것은 중요성의 원칙,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유용한 정보 제공. 이 매출액은요, 너무나 중요한 회계학상 정보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그 매출액은. 따라서 총 매출액 얼마야? 그거의 원가 얼마야? 이것은 총액법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유형자산 처분 같은 거는 삼성전자 같은 데서 중요한 정보가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것은, 야, 그래서 남은 이익 얼마야? 처분이익. 이게 순액법으로 처리합니다. 이 회계학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총액법, 중요하지 않은 것은 순액법으로 처리하는데, 세법은 그딴 거 없습니다. 다 총액법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양도 금액 순액법. 자산의 양도 금액은 입금 항목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기 주식. 이 자산의 양도 금액에는 자기 주식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자기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자기 주식은요, 이 자기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에서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자기를 산다 그래서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요, 회계학과 세법이 바라보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회계학에서는요, 자기 주식 매입 한번 해볼까요? 자기 주식?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할 겁니다. 돈 나갔지, 현금 100억, 자기 주식 100억.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그죠? 그런데 이 회계학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미발행 주식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 회계학에서는요, 니네 말이야, 지금 1000주가 유통되고 있는데, 1000주, 발행 주식이 1000주입니다. 그런데 100주를 매입했어? 그러면, 야, 지금 유통되는 주식 수는 900주 아니야. 100주는 미발행 주식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1000주 중에서 100주를 사왔으니까 자기 주식으로 이제 900주만 유통되고 있네. 그래서 이것을 미발행 주식설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시하냐면 이 자기 주식을 자본 조정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야, 지금 1000주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주식을 100주 매입했어. 그러면 900주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네. 그래서 미발행 주식설, 따라서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여기 이 자기 주식을 차변제액이니까 대변으로 넣으면 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차감, 자본금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이것을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기업회계에서 잘 배웠을 거고요. 그런데 이건 회계액이고요. 세법은요. 세법상 회계 처리는요. 어차피 회계 처리는 똑같죠. 현금 100억 나가고 자기 주식 100억. 이건 똑같고요. 그런데 이 세법에서는요. 이 자기 주식을 야,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주식 산 거와 삼성전자에서 현대자동차 주식 산 거와 뭐가 다르냐? 야, 현대자동차 주식 100억 샀어. 삼성전자 100 샀어. 오늘 날짜로. 그리고 내일 이것이 120억 됐어?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120억 돼서 파는 거나 현대자동차 주식 사서 120억 파는 거나 뭐가 다르냐? 똑같이 120억도 들어오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 자기 주식 무슨 미발행 주식설이냐? 이거 자기 주식을 그냥 자산설, 일반 유가증권 산 거나 똑같다. 그래서 이걸 자산설로 봅니다. 자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법상은요. 전혀 다르게 했을 거야. 이건 자산이다. 무슨 소리야? 무슨 자본 조정이야? 이것은 자기 주식으로 봐서 이것을 자산으로 봅니다. 자산으로. 그냥 일반 자산 산 거나 똑같다.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주식 산 거나 현대자동차 주식 산 거나 같다라는 의미에서 자산설을 합니다. 이러한 미발행 주식설, 자산설의 차이 때문에요.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이게 X19년 사건이고요. 산 거는 이게 X20년에 이것을 150에 양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 그랬을 때 회계학과 세법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회계학에서는요. 미발행 주식설에 따라 자기 주식을 150에 양도했어.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현금 150억, 자기 주식 100억이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주주와의 거래, 미발행 주식설에 따라서 이것은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은 IS로 가는 것이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자본잉여금, BS 항목입니다. BS, 자본잉여금 50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이렇게 BS에 꽂힌다는 겁니다. 바로 IS로 가지 않고요. 그런데 회계학 세법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거? 현금 150, 자기 주식 100, 처분이익. 이것은 IS 항목입니다. 이거 자산이니까 이거는 수익이죠. 이익이죠. 50. 손익계산서 항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입금이죠.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들어가죠. 니네 머리에 왜 입금으로 안 잡았어? 간접법을 채택하고 있죠. 입금 50이 입금인데 왜 바로 BS 꽂혔어? IS로 가야지. 각사함수를 늘려야지. 당기순이 늘려야지. 따라서 세무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입금 산입, 자기 주식, 처분이익 50하고 세무조정은 기타로, 소득처분은 기타로 해서 세무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것을 미발행 주식설을 보냐, 자산설을 보냐. 그런데 이걸 소각했다 그러면 소각은 이것을 자기 주식 소각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소각은요, 이것은 소각한 거는 그 자본금을 주식을 찢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주주와의 거래가 맞죠. 따라서 세법상도요, 자기 주식 소각이익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자본잉여금, 따라서 이것은
입금 항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이 있는데 결론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 항목이고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입금 항목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에 이릅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송금에 해당한다. 반면 자기주식 소각 손실 이익은 입금 또는 송금을 보지 않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산의 임대료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